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요즘 단백질이라는 단어 정말 TV나 인터넷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헬스 트레이닝이 대세라서 그런지 어디를 가나 단백질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심지어 미국에서는 유명한 스타벅스에도 단백질 콜드폼이 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연예인들까지 자신의 단백질 바나 이 보충제를 내놓을 만큼 그야말로 요즘 인기 있는 대세 영양소입니다. 건강에 관심 많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임은 분명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건 기본이고 호르몬을 만들고 또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심지어 예쁜 머리카락과 피부 또 튼튼한 손톱까지 단백질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혹시 단백질은 많을수록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안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최근 CNN 헬스 매체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인데 사실 전문가들은 너무 과한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똑똑해서 필요한 만큼만 단백질을 흡수하고 사용을 하는데 그럼 과하게 들어온 단백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오늘 저와 함께 단백질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우리 몸의 3대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필요 이상으로 섭취된 단백질을 저장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전문가들은 남은 단백질은 그냥 버려지거나 에너지로 쓰이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께서는 이게 당장 큰 해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정량을 채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더 많이 먹는다고 더 많은 이점을 얻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단백질만 고집하기보단 섬유질 섭취와 균형을 맞추는 게 장수와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유행하는 저탄고지나 고단백 식단에 집중하고 계시다면 이럴 때 자칫하다가는 다른 필수 영양소, 특히 우리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네, 이런 영양불균형 식단은 단백질 과잉 섭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고 섬유질과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체중 증가나 소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신호가 바로 변비입니다. 이 장 건강에 필수적인 섬유질이 부족해지면 변비가 생기고 이게 또 다른 소화기 문제들을 줄줄이 유발할 수 있거든요. 혹시 헬스 트레이너 분들 중에 운동과 고단백 식단을 열심히 하시다가 변비는 물론 그로 인해 치질까지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변비는요, 생각보다 우리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간과 심장에도 많은 부담을 줘서 병원을 찾는 이 건강한 2030 세대에서 이 외부에서 보이는 몸은 건강한데 내부는 이미 많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경고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질소 노폐물은 신장을 통해 배출이 되는데 여과 부담이 커져서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약 25g에서 35g의 이 섬유질을 꼭 섭취하셔야 되고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게 우리 신장과 장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하겠죠. 네, 그럼 과연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약 0.8g의 양질의 단백질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8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54g의 단백질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기준은 연령이나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체중 1kg당 최소 1g의 단백질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단백질 혼자서 근육 유지나 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은 그 과정을 지원해 줄 뿐 꾸준한 근력 운동이 진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섬유질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섬유질은 우리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균을 키워주고 또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권장 섬유질 섭취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섬유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아서 젤처럼 변해요. 귀리, 보리, 견과류, 콩.
또 과일, 채소에 풍부하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불용성 섬유질인데요. 이건 물에 녹지 않습니다. 밀을 빻아 만든 찌꺼기인 밀기울, 채소, 통곡물에 많고요. 대변의 부피를 늘려서 변비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섬유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이 치유 효과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건강한 영양 균형을 위해 웨이트워처의 영양 책임자인 미셀 카르데 박사는 자신만의 30, 30, 30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해요. 그 방법은 매 끼니마다 최소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하루 최소 30g의 섬유질을 섭취하고 또 매일 최소 30분의 신체 활동인데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그럼 이걸 우리 식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제가 든든한 아침 식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현미, 귀리, 콩 등이 섞인 밥으로 지은 잡곡밥 한 공기에 약 8g의 단백질과 5g 내외의 섬유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찜 또는 반숙 계란 2개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워서 아침에 먹기 좋은데요. 약 12g의 단백질을 보충해줍니다. 또 두부 부침 또는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 담백하고 소화에 좋은 두부로 약 8에서 10g의 단백질을 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각종 나물 반찬, 예를 들면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나 김은 이런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사마다 다양한 나물을 챙겨 먹으면 하루 필요한 섬유질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약 5에서 10g의 이 섬유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분 섭취만 어느 정도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면 총 20에서 25g의 단백질과 10에서 15g 이상의 섬유질을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데요.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실용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허기질 때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똑똑한 간식으로 단백질과 섬유질을 채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건강한 간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삶은 콩 또는 병아리콩 한 줌에는 약 5g의 단백질과 4g 내의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방울토마토 10개나 견과류 한 줌 약 3에서 5g의 단백질과 4에서 5g 이상의 섬유질을 채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유 한 팩 정도인데요. 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에서 8g의 단백질과 약간의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당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유 또한 너무 과도하게 자주 섭취하시는 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섬유질의 건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적극 추천하는 식단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 지중해 식단입니다. 지중해 식단은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과일, 채소, 올리브 오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손꼽히는데요. 장 건강, 심혈관 건강은 물론 특히 암 환자분들의 대장암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이나 중장년층 분들께 제가 적극 추천하는 식단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단백질과 섬유질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만큼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 느끼셨나요? 특히 암 환자분들께는 더욱 영양 섭취가 중요하고 중장년층 분들께는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는 이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우리 몸의 진짜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고 기온차가 이렇게 심할 때는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